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입니다. 지난 여러 주간 동안에 동성애자 합헌 결혼 판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한꺼번에 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 계시면 얼마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태평양 법률협회는 종교 자유와 부모 권리 또 그리고 기타 인권 옹호에 대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본 협회는 1997년도 설립 때부터 수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교 교사와 또 학교 행정가들을 총망라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이슈들을 이렇게 저희들 도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교정에서 나의 권리를 알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번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현재 공립학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또 공립학교에서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규례들이 얼마나 법적으로 올바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학교에서 종교 활동, 예를 들면 성경 공부반이나 또 기도회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 우선 첫째로 많은 그 거부감이 오고 또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부터 우리는 먼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우리에게 종교 자유가 있고 또 언론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이 종교 활동을 거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뭐 많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고 그러면 우선 학교 당국이 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냐면 정부와 교회가 분리됐다는 것을 그 법을 어긴다는 것, 거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종교 활동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학교 교정에서 기독교적인 행사를 허락하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 학교 당국에서 이런 종교 활동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다분히 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기독교의 내용들은 거부하고 그 외에 다른 거는 허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요가 활동이라든가 요가가 사람들에게 또 정신 건강에 좋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요가를 허락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그 요가가 그런 정신 건강만을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게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감행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부와 교회의 분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overnment하고 릴리전하고 거버먼트하고의 분리된 것, 세퍼레이션 된 거를 가지고만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다른 종교 단체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다 허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도서실 안에 어떤 그 책들 가운데서 불교 서적도 허용되고 그다음에 모슬렘 서적도 허용이 되고 뭐 힌두나 뭐 다른 종교들의 책들은 다 허용이 되는데 성경만큼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분들은 미국의 헌법에 대한 바른 이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미국 헌법은 정부와 교회 사이를 아주 그냥 꿰뚫 수 없는 장벽으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정부가 하는 일이 있는데 교회 정부가 하는 일을 이렇게 나눈 것만 사실이지만 서로 적대시해 가지고 아주 뚫지 못하는 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미국의 헌법은 오히려 종교에 대해서 확실하게 편의를 보여주었고 그동안의 종교 활동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협조해 온 것이 바로 정부 기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단지 관영한 것만은 아니고 미국의 헌법은
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네들 나름대로 내규를 만들어서 이 내규 속에서 자기네가 원치 않으면은 이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이제 적대시하고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이런 모임을 아예 허락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이 잘못 전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교 행각이라고 그랬죠. 우리에 대한 신앙 행동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신 있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팅커 대 데모인 통합교육국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오와주의 데모인이라는 그 시에서 있는데 그 시에서 법정 소송에서 일어난 그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이 검은 완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검은 완장이라는 것을 뭘 얘기를 하냐면 이 검은 완장은 이 월남 전쟁을 반대하는 것에 의해서 학생이나 교사나 또 학교의 행정가들이 검은 완장을 차고서 이제 학교로 등교한 걸 가지고 누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한 것 가지고 이제 판결을 했는데 전혀 이 법원 판결은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검은 완장을 착용한 것이 언론의 자유, 학교 정문에서 그들의 주장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팅커 케이스라는 것은 종교적인 자유에 대해서도 승소하지 못하고 팅커 케이스 내용 안에서는 종교 자유 언론에 대한 것도 전혀 그들이 백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대법원에서는 개인 종교적인 언론이나 표현, 미 헌법의 언론의 자유 항목 아래서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이것을 이제 이미 헌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시정부나 아니면 카운티 정부에서 그들의 내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이 태평양 법률협회라든가 또 이렇게 같은 동질의 성격을 가진 그런 단체 속에서 각 주마다 미국의 50개 주마다 결국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팅커 케이스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런 차별 대우는 위헌이고 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요소라든가 이런 케이스들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적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정에 들어가서 종교 활동을 했을 때에 왜 거부 반응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은 교정에서 얼마든지 모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헌법 아래서 그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단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클래스 외에 모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그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그 렉처 강의 시간 안에는 그런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지만은 학교가 끝나는 그 클래스가 끝나는 시간에서는 얼마든지 기도회도 가질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Equal Access Act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걸 한글로 만약에 번역을 하게 되면 평등 접근법이라는 그런 법 아래서 이것이 보호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학교 당국이 다른 모임들을 교정 안에서 허락을 한다고 한다면 성경 공부나 크리스찬 액티비티를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평등 접근법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학교 안에서 뭐 체스 클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셔널 어너 소사이티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의 성경 클럽도 차별 없이 허락을 해야 된다고 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키클럽이나 어너 소사이티, 그 다음에 학생회 등등을 허락하는 것과 같이 크리스찬 클럽도 허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학교에 학생회가 있습니다. 이 학생회도 학교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한 클럽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허락을 한다고 그러면 이 크리스찬 액티비티도 허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법으로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 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입 다물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질 않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아직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괜히 문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법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문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자유 권한이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학교 교정에서도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헌법이 주는 확신이 뭐냐? 미 대법원에서는 학생들의 언어 표현은 미국 헌장이 보호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클래스가 끝난 후에 교정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하는 거나 아니면 자신의 간증을 전하는 것,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여기서 법에서 그걸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학교 규율만 어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방해나 피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법원 판결은 다른 학생이 부담을 가진다 해도, 심지어 불쾌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런 내용이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에게 전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천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 다른 친구 애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했을 때 나하고 정치적인 성향의 다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걸 받으면서 상당한 그 불쾌감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판면에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정치적인 문제로 내가 괴로워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허용했듯이 이 종교적인 문제도 내가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불쾌하고 싫다 하더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는 이거를 제재할 수 없다고 학교 당국에게 이렇게 통보하고, 또 이런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서 이런 어떤 액티비티라든가 교회에서 부흥회라든가 청소년 부흥회 같은 데에 내가 플라이어를 만들어서,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자기 친구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법으로 이게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전단지를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이 법령에 되어 있고, 학생들이 나눠진 전단지 내용 자체를 언론의 자유 아래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전단지를 나누어 줘도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에서 신앙의 자유로서 이것이 허락되면 참 좋겠는데, 참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섭섭한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건국 당시도 그랬지만은 많은 크리스찬들, 그 기독교 정신 안에서 이 나라가 건국되었는데, 이 건국된 이 나라가 실질적으로 내 신앙을 나누면서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그것이 내 주장이, 내 권리가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잘 안 되고 뭐가 되냐면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이것이 허용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서 또는 전단지는 미 헌법에 영어로 얘기하면 pure speech, 즉 정결한 메시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메시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정에서 미국 헌법 법안에서
그걸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퓨어 스피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언어나 누구한테 통보를 하거나 전단지를 나눠줬을 때 그 내용 자체가 파괴적이거나 아니면은 남에게 정말 피해를 주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악스러운 그런 문단이라니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이게 선하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성경 말씀이 의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선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미 대법원에서는 이 퓨어 스피치라고 아주 이렇게 단정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어떤 행사나 이런 걸 했을 때에 학교 당국에게 미리 사전에 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텔레비전이나 아니면은 뉴스를 통해서 이제 그 valedictorian이라는 것이죠. 이 졸업하는 학생들 가장 우등한 학생이 이제 전 졸업생을 대표해서 이제 학교 당국이나 부모들이나 모든 하객들 앞에서 연설하는 걸 그런 연설인데 그 연설마저도 내가 학교 당국에서 제재를 더 통보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에서는 그 연설문을 미리 제출케 해가지고 그네들의 그 연설문 안에 종교적인 요소가 있으면 다 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도 위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valedictorian을 이게 선정할 때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제재하고 있고 그걸 기회를 안 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그 valedictorian에 있는 그 학생이 그 요구 조건에 맞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학교 당국에서는 제재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자유토론 시간에 종교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티칭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슈가 나오면 이 종교적인 이슈를 완전히 그 토론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뺄 수가 없듯이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자연계나 아니면 나라에 대한 것이나 어떤 인종에 대한 것을 빼놓을 수가 없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이 디스커션 가운데 토론 가운데 종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는 다른 학생에게 공적으로 캠퍼스 안에서 연설할 경우에는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종교적인 연설도 허락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평등법에 이게 속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Equal Access Act라는 이걸 법을 제정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심지어는 이렇게 학생이 그 점심시간에 학생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는데 그런 것이 그 컨텍스트가 그 내용이 크리스찬의 믿음에 관한 거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 법으로 이렇게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왜 이런 것을 허락을 해야 되냐면 학교는 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필요 이상의 규례를 만들 수 없다고 이게 이미 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잘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우리 삶 속에서 이 학생들을 엔커리지해서 결국은 내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고 내가 정말 신앙의 그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격려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학교 교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교정에서 기도회를 인도했을 때에 외부 사람이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학교 학생 아침에 학생이 아침에 등교해가지고 하교하기 그 시간 안에 그 자유로운 시간, 점심시간 또 브레이크 시간 이런 시간 속에서 모든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에는 외부에서
예를 들면 학교 이제 교회 그 전도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 와서 그런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자기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써든가 아니면 자기가 타이프를 쳐가지고 만든 문구를 가지고 기도회를 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교정에서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학교 교정에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아왔지만은 기도할 수 있도록 인커레지하고 그들에게 기도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교정에서 얼마든지 기도 모임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본다면 공립학교에서 개인 기도가 허용이 되느냐? 미국 헌법은 공립학교에서 자원하여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창 독립전쟁이나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에 그 검은 군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검은 군단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검은 도포 군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검은 도포 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가 정부하고 교회하고 세퍼레이션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전쟁에 있어서 모든 사물에 있어서 이 검은 군단의 용사들을 절대로 무시한 적이 없었고 뭐든지 이들을 앞세우고 미국의 독립에도 그렇고 남북 전쟁에도 그렇고 이 검은 도포 군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검은 이제 가운들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가운을 입고서 예배를 인도하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의 그 까만 옷을 입고 있는 그 검은 군단들이 한 역할을 봤을 때는 이 정부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것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특별히 학생들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 수 있고 점심 놓고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시험 보기 전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정부하고 교회가 분리됐기 때문에 학교는 정부의 소속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절대로 종교 행각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 앞으로도 좀 더 보겠지만은 학생들이 이 미국 헌법에는요 학교 교정에서 묵상 기도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남들에게 정말 봐도 되게끔 피해를 주는 그런 기도는 허락지 않지만은 이게 보통 목소리를 높여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공식 석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들리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미국 헌법 헌장에 이것이 보호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기도 모임들은 학생들이 주관해야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는 얼마든지 크리스천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던 내적으로 기도하던 학교에 추천 없이 기도하면서 헌법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이클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이라는 학생은 시애틀 근교에서 있는데 시애틀 근교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이 마이클 학생이 방과 후에 그것도 교정 밖에서 자기가 미국 헌장 그 사본하고 그 다음에 전단지를 나누어진 것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학교에 경고를 받았고 심지어는 여러 차례 정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마이클이라는 학생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열정이 있었냐면 여러 번 학교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제재하는 그런 게 있어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자기의 권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소송이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법정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은 지난 6월 말에 완전히 이 마이클 학생이 승소를 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고 전혀 이 학생에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지난 11월 초순에 또 무슨 좋은 소식이 있었냐면 그 법정에서 이 법을 다룬 이 법정에서 이 판결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 마이클 학생이 이 법정 상환 변호사 비용이나 법정 비용들을 학교 당국으로부터 모두 다 페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권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참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들이 책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든지 학교 교정에서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전도하며 기도하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